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더 CEO입니다. 이 정부가 인증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노비즈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는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이노비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서 성장하는 기업군, 이것을 이제 이노비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술로서 창업한 기업들이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서 생존한 기업들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군을 벤처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스케일업 하는 그런 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OECD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술 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바로 지금 이노비즈 기업인데, 정부에서 이 이노비즈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노비즈 협회고, 이 이노비즈 인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이노비즈 기업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노비즈 협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노비즈 협회가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들이 다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신성장 동력이 나왔는데, 이노비즈 기업들이 바로 그 기술 혁신으로서 성장하는 기업들이고, 대한민국의 IT부터 뭐 기계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기술 혁신 기업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노비즈 협회에서는 이노비즈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CEO와 직원들 사이에 서로 인간적인 존중을 하는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성장 동력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성장을 해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로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가는 기업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다 건의하고 그것을 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협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노비즈 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운영 방향이나 또 추진 업무 이런 것들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운영 방향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기업들이 보면 일자리 부분인데요. 최근 7년 동안 우리 이노비즈 기업군들이 평균 1년에 약 3만 4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서 2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일 첫날 대통령께서 한 얘기가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을 제일 큰 화두로 던졌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자리도 만들어져 주고,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기업들이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보편 타당적인, 즉 그러니까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일자리들인데, 저희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또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 정책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신가요? 협회 자체적으로? 우리 협회 네네. 쪽에서요. 지금 저희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기업들끼리 어떻게 협업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이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라고 그러지만도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 이 기업들끼리 따뜻함으로써 뭔가 뭉쳐져 줘야지만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친해져야지만 이제 바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 취임을 할 때도 따뜻함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 따뜻함으로써 같이 뭐 등산도 같이 다니고 골프도 하지만도 우리 이노비즈 협회는 지금 보면 독서 토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 역사 기행 이런 것처럼 다른 협단체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기업들끼리 서로 같이 이 스킨십을 하는 그런 뭐 저기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합창단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처럼 제가 계속 따뜻함을 얘기를 하고 또 기업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중국의 격언 중에 먼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기업들하고 같이 계속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런 따뜻한 모임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보면 이노비즈 기업 벌써 몇 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또 같이 생산도 같이 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기업들끼리 연결고리를 지어줌으로써 성장 동력을 키워나간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책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노비즈 협회 슬로건이 혁신 그리고 따뜻한 동행. 네네. 으로 정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아니 사실 사람 중심의 어떤 기업가 정신 이게 중요하고 좋다라는 건 다 아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노비즈 협회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업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좀 현장에서 받아들이시는 건 좀 어떤가요? 우선 그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회사가 2002년 정도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 갑자기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쪽으로 계속 공장들을 옮겨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이제 일이 없는 거죠. 계속 보면 그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설비를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외국으로 다 나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직원을 감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이 성과 공유제를 그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성과 공유제인데요.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대기업들보다도 급료도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우리 회사를 앞으로 더 성장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과 공유제였는데 어쨌든 그것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저희 회사가 한 5년 동안 순이익이 20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봤을 적에 역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CEO는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경영자들을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 이게 저는 이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을 우리 이노비즈 기업 CEO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나름대로 수지 맞는 그런 장사다. 사람 중심 기업 정신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요. 성과 공유제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사실 도입을 좀 망설이시는 CEO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그 성과 공유제가 중소기업들이 적용하면 네. 어떤 부분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원을 한 30% 정도 감축을 회사에서 임원들이 건의를 했을 적에 제가 이 직원들 감축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정면 돌파를 했는데 바로 성과 공유제는 사업부별, 팀별, 개인별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차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그런 실적이 많이 나왔을 적에 전 직원들 해외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직원들한테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회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성과 공유제는
성과가 안 나면 못 주는 거예요. 성과가 났을 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면 그런 제도를 시행을 못하지만 흑자가 났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5년 단위로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여러 팀이 지금 해외 배낭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한테 이익이 났을 때 이렇게 해주면 직원들은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우리한테도 그런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가 돌아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막 야근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분위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기를 굉장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약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중소기업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려면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이 중소기업 쪽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2명을 채용하면 3명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급료를 지원해 준다라든가 또 그 외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어떤 국가에서 이 직원들이 급료를 조금씩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 마중물 자금으로서 그런 그 돈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가 이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서 굉장히 지금 뭐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가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가 할 정도쯤으로 정말로 매머드한 대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저히 중소기업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성과 공유제도 바로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임직원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도입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전문대학 나왔거나 또는 고등학교 나온 직원들한테 이 산인제 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등록금을 대준다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바로 이게 이제 복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는 일자리가 늘어나줘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꾸 경제가 줄어들고 회사가 줄어들 때는 절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정책은 그것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에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다시 협회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이제 협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보람을 느끼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8대 이노비즈 협회장을 하는데 6대 이노비즈 협회장을 또 했었거든요. 사실 이 중소기업 단체장이라는 것이 회사 경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시간에 한 뭐 3분의 2 정도는 이 협회 일 때문에 뺏겨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기업 CEO라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경우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저는 뭐 사실 CEO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노비즈 협회장을 맡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또 제가 이 지방에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걸 보고 참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노비즈 협회장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록 힘이 들긴 하지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마음으로 협회장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봉사의 마음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내부적인 조직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노비즈 협회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뭐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청이 중기벤처부로 돼서 이제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기벤처부라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기술 창업 이게 이제 벤처 아닙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도 대부분이 이제 이 벤처 기업으로서 창업을 해가지고 기술로서 창업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평균 매출액이 148억 정도 되는 이 이노비즈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노비즈 기업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창업 초기 쪽에다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노비즈 기업처럼 스타트업 기업보다도 스케일업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규모가 지금 더 커져 가지고 미래의 중견기업으로 나가주는 또는 미래의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나가주는 이런 쪽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 약 18,00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52%가 수출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업 한 개당 평균 수출액이 69억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즉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그런데 창업 초기에서 우리 기업들은 보면 대체로 CEO가 또는 CEO하고의 동반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업 초기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쪽에는 주로 자금 지원 정책들이 마련돼 주는데 우리 이노비즈 기업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 수익이 난 기업들은 물론 더 커지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지금 큰 급선무가 CEO들이 이제 경영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생기는 기술 인력의 공백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지금 이 이노비즈 기업들이 창업 초기 우리 지금 이노비즈 기업이 된 창업 초기 기업들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원은 충원이 되는데도 핵심 기술 인력이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창업 초기 기업에 자금 지원해 주는 거,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림돌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노비즈 기업처럼 스케일업 하는 기업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한테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들도 좀 병행돼서 마련돼 줬으면 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스케일업 하는 기업들에 네.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이노비즈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네. 그러니까 뭐 위기 극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게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드론,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바로 그런 혁신 기술 인력들을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데 인력들을 우리 중소기업 쪽에다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겠고, 또 그런 인력들이 이노비즈 기업들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그렇게 들어온 기술 인력하고 기업들한테 같이 어떤 혜택을 주어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분들이 기업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쪽에다가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해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즉 이노비스 기업들이 지금 해마다 한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한 4, 5만 개까지도 저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이 성장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그런 병목 현상, 그게 이제 기술력 부족, 그것을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 바로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네. 이제 좀 회장님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또 CEO시기도 한데 네. 회사 소개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회사는 그 산업용 자동 제어 관련 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는 뭐 길거리에 보면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전자 광고판이 있죠. 동영상도 나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라든가 극장에 있는 키오스크, 무인 티켓 발매기죠. 이런 게 지금 저희 회사의 한 개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공정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그 제조 공정에 들어간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또 제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에 이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는데, 공장 자동화 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럼 이제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의 솔루션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 쪽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세 개 분야로 저희 회사가 지금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어떻게 좀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쪽으로 전공이 이쪽이셨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예, 전공은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80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뭐 당연히 보면 처음에는 대기업에 가고 싶었고 저도 대기업에 갔었는데, 가서 제가 한 달 만에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왜 퇴사를 했냐면 대기업이 급여도 높고 여러 가지 복지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언젠가는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학창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기계의 하나 부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내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은 중소기업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생각을 바꿔서 한 달 만에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방위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한 4년 정도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8비트 애플 컴퓨터가 지금 애플에서 처음 나왔었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 개를 이제 복제품이죠. 한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앞으로 미래는 이런 퍼스널 컴퓨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세상을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 산업용 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제조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창업을 바로 결심을 했고, 그 결심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퇴사를 해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자관 운 좋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전공을 계속 꾸준히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매출 구조를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계시던데, 사실 모든 기업인의 꿈은 그 IPO 상장이잖아요. 네. 혹시 상장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가 3년 정도 전에 그 상장 심사를 신청을 해가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상장 가격하고 저희 창투사에 투자를 받으면서 받았던 가격하고의 좀 갭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상반기에 우리 회사가 한 매출액이 한 75% 정도 전년 대비 신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내지는 내년 정도에 다시 이 성장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재상장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노비즈 협회장으로서 또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또 CEO로서 이제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중에서 지금 보면 제가 협회장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얘기를 제가 협회장 취임할 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뭐 저 혼자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께서 바로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었고, 지금 이제 바로 그 일자리 창출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저는 정부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정책이라면 저희들 이노비즈 기업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뭐 최저임금 시급 문제가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 들어 누울 것이다라는 그런 그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실 너무나 급격한 이런 이 최저임금 상승은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뭐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다 많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중소 제조기업들이 지금 보면 이 경쟁력이 사실 지금 보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봤을 적에 계속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금 보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가 될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 노동자들 또 그다음에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의견들을 같이 좀 취합을 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그런 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전 협회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명기 이노비즈 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워인터뷰 더 CEO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